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이씨입니다. 네, 조금만 이쪽으로 앉아주실래요? 이제 점심시간이 오기 직전인데 아마 식사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듣고 또 식사하러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또 휴먼 브랜드 스토리 토크쇼로 인사드리게 된 친절한 세이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찬영입니다. 네, 지금 옆에 또 멋있는, 미소가 멋있는 우리 저자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우선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록형 인간이 아니라 기록형 인간이라는 책을 쓴 이찬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플래너라면 스케트처럼이라는 책도 작년 말에 썼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저자님으로 좀 모셨는데 네. 사실 인연이 저희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됐냐면 사실 러빙엔즈 대표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됐어요. 네. 제가 여기 초록리본 도서관을 되게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이 되게 많잖아요. 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정말 많은 책 중에 딱 이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저자님이 쓰신 책인데 네. 플래너라면 스케트처럼.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돈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또 기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기 지금 러빙엔즈 초록리본 도서관에 또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맞아요. 네. 맞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연이 돼서 저한테 이제 또 추천을 해주셔서 저자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도 처음이신데 네. 어떠세요? 떨리시나요? 이거 강의를 제가 많이 해봤는데 일반 강의보다도 훨씬 더 긴장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처음에 근데 편하게 해주셔서 잘 네. 방송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대부분 이제 저자님들이 이제 방송 처음에 하실 때는 되게 많이 좀 떨리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또 하다 보면 또 편안하게 또 바뀌시더라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우선 인사 주시는 분들께 제가 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 이렇게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네, 인사 주시는 분들한테 같이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우선은 김하이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신창님 저자님이신지 또 여쭤보셨고 또 김현호님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우님이 낯익은 분들도 있어요. 네, 라이브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셨는데 홍대입니다. 홍대 그 초록리본 도서관이고요. 진행자가 워낙 능숙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환님도 시청 중이시고요. 부산에 계신데. 정말요? 이렇게 또 반가우면 또 반가움의 표시를 좋아요로 눌러드려야죠. 해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자님 아시는 분들도 보시고서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나 봅니다. 네, 카메라를 살짝. 제가 그 세인 씨를 친절한 세인 씨를 오늘 처음 본 거죠, 말씀으로만 듣다가.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사진이나 방송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연예인을 닮았는데 네. 그 김희선. 김희선이요? 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처음 듣는 말인데 그래요? 갑자기 죄송해지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 거기다가 목소리까지 너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여기 지금 러빙엔즈 초록리본 도서관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제 1018 아동 청소년을 위한 그 멘토링 지원 서비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또 아까 멘토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또 재미있는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멘토 활동이 사실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되게 배우는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멘토로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중3 아이를 만나서 동성이고요. 중3 아이를 만나서 이제 고1이 되었는데 이제 만나서 이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제가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동시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멘토의 유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말도 잘 안 듣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내가 다른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결국 이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멘티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노출된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런 상황을 통해 성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멘토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상호간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되게 세상에서 약간 좋은 영향력 끼치고 있는 분들을 되게 사실 되게 존경하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뵙고 싶어서 이런 인터뷰 방송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되게 믿는 러빙엔즈의 또 멘토분이라고 하시니까 그냥 시작할 때부터 되게 신뢰가 가더라고요. 사실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실 거야 라는 어떤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이제 그 기록 경영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명함을 보니까 한국 기록 경영 연구소에 지금 대표님을 하고 계시고요. 기록 관리 디자이너라는 어떤 브랜드로 활동도 하시고 에버노트도 공인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면서 스케투도 개발하시고 또 스케투 마스터로 교육 같은 것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책을 기존에 2권이나 쓰셨네요. 네. 기록형 인간이라는 책이랑 플래너라면 스케투처럼 이런 2권의 책을 쓰셨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 플래너라면 스케투처럼 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저자님께 이제 말씀드려서 이렇게 사인도 받았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책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좀 담겨있나요? 네, 제 책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이겠거니 이제 금방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플래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플래너의 이름이 스케투일 것 같다는 추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스케투라는 플래너의 매뉴얼 성격인 책인데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제 할 일 관리,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방법론 그런 스피릿 같은 것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있고요. 직장인에게 포커싱을 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좀 더 탁월하게 어떤 스케줄링이나 할 일 관리, 프로젝트 관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방금 전에 이제 뭐 직장인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직장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지만 프리랜서 분들 뭐 자기의 시간 관리를 이제 약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면 일하는데 사실은 프리랜서들이 사실 지장을 제일 많이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성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거를 마감 기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맞추는 것도 되게 힘든 부분인데 이걸 보니까 이 스케투라는 의미가 실제로 2가지의 합성어잖아요. 얘기를 해주실래요? 뭐뭐의 합성어죠? 이제 이 플래너 제목을 명칭을 어떻게 정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플래너 그 이름만 들으면은 그게 어떤 성격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스케줄링의 스케와 투두의 할 일 관리 투두의 투를 합성해서 스케투라고 지었고요. 호불호가 좀 갈릴 텐데 좀 발음이 강해서 스케투 그 스케이트가 아니라요. 스케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줄과 투두의 합성어인데 말 그대로 내 일정 안에서 할 일을 관리한다라는 게 집약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이밍이나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 스케투라는 이름 자체로서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입에도 사실 되게 잘 붙는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명확하게 이제 해석도 되고 그리고 조금 이 스케줄링하는 이 노트를 좀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로 하는 기술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약간 하면서 어떤 변화되는 그런 마음 같은 것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처음에 많이 서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장 보면은 한 번뿐인 나의 인생 나의 하루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스케투가 좋은지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셨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되게 스마트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렇게 약간 아날로그적인 부분보다는 온라인에서 뭐 클라우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공유 가능한 이런 서비스들을 더 활용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하필 또 이런 아날로그로 다시 가야 하느냐 이런 소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이고요. 팔이 아플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핵심적인 질문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다 디지털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디지털이 대세인 시대인데 완전 뒷북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갑자기 뭐 이런 아날로그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부터도 디지털 마인드가 더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더 많이 활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버노트 공인 컨설턴트도 됐죠. ECC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8명이고요. 예, 뭐 이렇게 이제 지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야말로 더 디지털 쪽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플래너를 아날로그 도구를 만들었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 기록 라이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첫 직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플래너를 한 20년 동안 써왔어요. 디지털을 물론 썼지만 이 플래너를 계속 써왔었고요. 그래서 이 플래너의 힘과 그리고 또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그리고 이제 한때는 이런 쪽보다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쪽이 강세니까 디지털 쪽으로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해보기도 했는데 디지털 쪽에서 유일하게 좀 약점이라기보다도 좀 취약한 부분일 수 있는 것이 스케줄링과 할 일 관리를 좀 더 자유도 높게 좀 다각적으로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거는 디지털 쪽에서는 잘 해내기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내기가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만족도랄까 예, 지나가면 물론 검색은 가능하지만 그 뭐 뿌듯한 만족감 같은 것들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을 느끼던 차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그 플래너를 좀 더 잘 장점을 더 승화시켜서 잘 만들어서 한번 출시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스케투라는 플래너를 만들었는데 이 스케투 플래너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간 플래너라는 것이고 그래서 주간에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주간 쪽을 오히려 기존에 보통 플래너가 일주일 분량이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를 4페이지로 보강해서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디지털을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이 가지지 못한 약간의 보완할 점을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에버노트 사용자이기도 하지만 에버노트의 강점이 사실 검색 기능이잖아요. 내가 글을 쓰고 뭐 프리미엄으로 등록을 하면 뭐 PDF나 내가 메모한 거나 이런 것까지 글을 다 긁어와서 또 검색이 돼서 내가 예전에 썼던 메모를 종이로 해놓으면 사실 찾기가 힘든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서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되게 강력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젝트 관리를 이제 한눈에 보는 게 사실 되게 힘들고 그거에 대한 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과정이 있었던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잊게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 삶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 내가 했던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록 노트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그 자체로서 맞아 나 이럴 땐 이런 생각을 했지 나 이 시기엔 이런 일을 했었고 이 일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또 이 스케줄을 이렇게 우리가 감당했었고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살짝 이제 빼곡하게 글씨는 안 보이겠지만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짜자자자잔 보이시죠? 이게 이제 6개월 동안 사용했던 그 스케투라는 거예요. 손때 묻었죠. 정말 손때 묻은 묻어서 그래서 그만큼 더 애착이 가는 거죠. 이게 무시 못할 그런 거죠. 근데 이 아날로그의 또 치명적인 단점,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 아날로그의 또 치명적인 단점이 이게 한 권이 완성이 된 후에 책장에 꽂히는 한 순간 이제 검색이 계속 분리되면서 자료가 이제 소멸되는 물론 꺼내서 볼 수는 있지만 요즘 같은 스마트 워킹 시대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버리면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거를 또 책 속에서 또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스케투 플래너를 찍죠? 스캔 방식으로 찍어서
에버노트에 제가 운영하는 템플릿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필요한 어떤 그런 키워드들 네. 거의 사람 이름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 몇 명만 이렇게 좀 워딩을 해놓으면 그거는 검색에 100% 걸리니까 그쵸. 여기에 기록한 자료조차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검색으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요. 하나의 그 도구예요. 네, 방편인 그쵸. 거예요. 그쵸. 결국은 최종 공은 디지털로 다 넘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전부라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만능이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정말 활용해서 활용해서 예. 굳이 따지면 디지털이 저 같은 경우도 80-90% 되고요. 이게 한 10%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분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 하신 것들의 주간 플랜을 완성이 된 거를 또 찍어가지고 다시 디지털화 시키고 이것도 네.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날로그만 사용하고 또 디지털만 사용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딱 필요성에 맞게 우리가 맞아요. 효율적으로 같이 복합을 해서 그런 게 정말 스마트한 게 아닌가.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사용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케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그 스케치를 사용하시고 나서 좀 달라진 좀 좋은 그 나의 삶의 변화라든지 네네. 실제로 일의 성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좀 네네.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런 걸 도구를 만들고 또 강의를 하고 강의 중에 제가 옛날에 기록했던 것들을 이제 캡처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오타쿠, 덕후 뭐 그런 시각으로 저를 바라보고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요 저는 굉장히 덜렁거리고 성격적인 그런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에 더 집착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효과를 봤죠. 지금도 물론 뭐 완전히 그렇게 치밀하고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고 저부터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강의 때 그런 말을 해요. 한번 이게 6개월 분량이거든요. 네. 가볍고 뭐 얇고 또 싸요. 중요한 건. 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해보실 수 있는데 6개월 동안 한번 잘 사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6개월 후에 만약에 열심히 사용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시간을 뺏겼던 것 같다, 시간만 낭비했던 것 같다 그러면은 저한테 클레임을 제기하라고 제가 어떤 금액이든지 뭐 다 보상을 해주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이제 한번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사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그쵸. 서로 납득이 될 만하면 이제 하겠지만 반농담을 하면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죠. 사실은 일주일만 해봐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안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 삶을 그렇게 먼저 할 일과 스케줄링과 할 일 관리 통해서 하루 시간대에 오거나이즈를 하고 그것들을 또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다음날에 개선하고 하는 것들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인 프로세스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효과를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슬로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침 7분 기적을 부르는 스케줄링과 할 일 관리 기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스케줄을 이제는 요즘은 사실 캘린더나 이런데 온라인에 좀 많이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캘린더에 할 일 관리랑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 다음날 내가 뭐 해야 되지 하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자기는 하는데 가끔씩 누락되거나 놓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약속을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변경하거나 또 이제 약속 장소에 제때 못 나타나거나 약간 이런 실수를 이제 있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까 저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정말 꾸준하게 쭉 자신의 그런 할 일이라든지 스케줄을 기록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시간 관리 능력이라든지 자기 일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아는 능력이죠. 사실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어떤 프로젝트를 어느 시간 동안
해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펑크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맞아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되면 그런 메타인지 능력, 자기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제 그게 역으로 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도구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녁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날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디지털로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디지털로 하되 이 도구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 혹은 하루 스케칭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예습을 한다는 거죠. 하루에 대해서 예습. 미리 이제 쭉 한번 내가 보낼 하루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스케칭, 시뮬레이션 혹은 오거나이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본 후에 또 실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어요. 실시간 기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피드백, 그건 이제 복습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하루를 과연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살펴보면서 뭐 개선할 부분 개선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날 또 이제 2월에서 좀 더 개선된 형태로 반영하는 것들. 그게 매일매일 반복된다 그러면 그게 그리고 습관화된다 그러면 효율을 그러니까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책 구매하고 이제 정말 스타트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오늘 저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장 오늘부터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도 좀 많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스키2 사용자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봤다거나 약간 좋은 후기가 있었다면 그런 타인의 사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이게 아직 그 소비자들 손에 들어간 거는 6개월이 안 돼서 이제 다 출간했기 때문에 체인징 시기가 아니어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듣지는 못했지만 이제 강의하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어떤 피드백을 주시고 한 분들에 의하면 굉장히 뭐 하루 삶이 달라졌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조직화하고 좀 체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가 공통점을 보니까 굉장히 그 자기 삶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도 잘 하시고 계시던 분들이 역시나 잘하고 계세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뭐 학교의 교수님이나 연구원들 그런 분들도 많이 쓰시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쪽에 뭐 아예 생각이 없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되게 힘든 도구이고 거추장스럽고 번거롭고 습관화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국민이 다 사용할 수는 없겠죠. 이제 그런 내 삶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접목해 볼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킹맘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도 다니고 그리고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또 살림도 하고 완전 다중 스케줄로 그래서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그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동 시간에도 또 짬을 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차를 두고 다니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리고 또 프로젝트성으로 진행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뭐 공동구매 건도 있고 블로그 리뷰 건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마감 기한이 항상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저는 이거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4시간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 이미 표기되어 있는 시간 그 타임대 영역에 먼저 시간이 정해진 스케줄 이제 스케줄은 시간이 정해진 것을 스케줄이라고 하고 아직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를 이제 할 일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구분하면 명확한데요. 그렇게 미리 이제 할 일이 정해진 것들을 적고 또 예를 들어서 미팅이라고 그러면 미팅에 소요되는 이동 시간 같은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미리 적어서 그거를 이제 저는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한 후에 나머지 그 가용 시간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을 배치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 이제 일주일이 4페이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영역이 배로 늘어났어요. 기존 플래너에 비해서. 그러면 그 영역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오거나이즈 한다고 그래요. 그 영역에는 뭘 하냐면 이제 이런 배치들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하루 할 일들을 오거나이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케줄링이 이미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비켜서 나머지 가용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 시간대 위쪽에 이제 할 일 리스트업을 한 것을 이제 미리 네. 쭉 한번 해보는 거죠. 네네. 예습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위에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네네. 매일 하는 건가요? 그건 액션 프로세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건 네네. 설명하기 조금 복잡해요. 아직 그 채 후반부에 나와 있고요. 그렇구나. 이제 그러나 뭐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내가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다이어트 아니면 운동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정량적인 목표를 누적해서 이렇게 위 칸에 써가고요. 그 밑에 칸에 내가 실행한 누적 실행량을 써가면서 아주 극명하게 숫자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쵸. 심적 부담. 네. 오늘 했어 안 했어 출석 체크하듯이. 네, 저는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왜냐면 하루를 돌아보는데 내가 계획한 것들이 꾸준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플래너를 확인하면 정말 극명하게 딱 드러나니까 그 자체로서 자기 점검이 가능하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타임테이블을 태어났대. 그 24시간을 쭉 적어놓고 거기에 스케줄링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미팅 시간이다 그러면 정확한 스케줄을 넣지만 그 외적인 시간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내 할 일들도 내가 그동안에 뭐 이동 시간이든 중간에 비어있는 시간이든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여유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쪽에 적어주니까 내가 누락하지 않고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되게 다음에 할 일이 정해져 있어 라고 하더라도 사실 까먹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이제야 쉬는 시간이구나 하고 이렇게 쉬고 커피 마시고 좀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또 집에 들어가 보면 할 일이 잔뜩 쌓여있고 이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 굳이 뭐 해야 되나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빡빡하고 힘들게 살려고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가치 있게 쓰고 맞아요. 잘 활용해서 사실은 뭐 휴식이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취미생활이든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맞아요. 시간 확보가 되는 거죠. 나머지 시간들을 잘 짜임새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정확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쓰고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그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결국에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늘어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제 쓸데없는 시간들을 다 이제 절약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런 스케줄링만 잘 활용을 하시면 프로젝트성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을 줄여서 더 많은 이제 휴식 시간과 더 짧게 일을 하면서 더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삶이 좀 심플해지고요.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머리가 시원해지죠. 왜냐면 이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막 열받고 하는 일이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할 일은 뻔한데 그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고 민기적거리고 막 그럴 때 예를 들면 휴무 때 이제 그런 증상이 나오죠. 갑자기 막 오랜 시간 쉴 때 머리가 멍하고 머리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사람은 무슨 일이든 갇힌 일을 할 때 재미가 있고 흥미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데 갑자기 붕 뜨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 시간에 이게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잘 조직하고 할 일들을 선명하게 잘 파악하고 해나갈 때 그때 더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어떤 그런 흥미, 열정이 생긴다고 봐져요. 그래서 단순한 뭐 스케줄 관리, 할 일 관리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박효재님 댓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좋은 방송이네요. 멋집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저자님이 멋지시다는 이야기시고요. 또 박건양님이 좋은 방송입니다 얘기해 주셨고요. 현식님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스케툴입니다. 현식 씨는 직접 스케툴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고요. 민재님이 저한테 딱 필요한 내용이네요. 실제로 저희처럼 이렇게 이분도 이제 프리랜서 같이 이제 자기 개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실제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종욱님, 정병구님 시청 중이시라고 반갑습니다. 보고 계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뿅뿅. 정병구님은 저희 교회 장로님. 정말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지니킴님이 부지런한 세희씨.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엄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얘기 듣고 이제 부지런하다고 해주셨네요. 지금 보고 있다가 또 좋아요를 뿅뿅 누르고 계세요. 나종욱님이 또 댓글 주셨어요. 방송 매력 있네요. 그죠?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종욱님이 얘기하신 거 읽어주세요. 작가님 승승장구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나종욱님이 승승장구 하시라고 또 응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락님은 지금 주간 근무 칼퇴근이 그리워요라고 하셨네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일하시면서 이런 좋은 방송 들으면 또 좋지 않으실까요? 네. 일하시는데 또 저희 방송이 좀 활력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철웅님도 시청 중이시고요. 이종환님 댓글 읽어봐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효재님도 두 분 다 멋져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저한테 얘기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네. 두 분 다 멋지시다고. 그래서 오늘 책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스케트의 장점 같은 것도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런 스케트 책을 보려면 뭐 온라인 서점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에는 책과 함께 스케트가 이렇게 그 합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책과 함께 사시려면 온라인에서 서점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스케트만 사시려면 scheto.com 스케트.com에 들어오시면 스케트 관련 제품들을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아까 전에 그 분량이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6개월 분량이에요. 네. 6개월 사용할 수 있는 스케투는 지금 책을 구매하시면 합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합본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돼서 같이 이제 포장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다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알려주신 대로 스케투.com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뭐 스케트만 구매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들으시고 좀 스케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그 휴먼 브랜드 스토리 토크쇼다 보니까 또 저자님들한테 저희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신만의 휴먼 브랜드를 가지신 저자님을 또 이렇게 방송에 모시기 때문에 나에게 휴먼 브랜드란 이런 공통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 휴먼 브랜딩이란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결국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것의 핵심이 무엇일까? 결국 내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메시지라는 게 세상에 있는 흔한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만 내게 특화된 남들과 구별되는 특징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돼요. 그 메시지가 이제 뭐 책 출간이나 강의 형태로나 논문이나 내 이론이나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그 메시지가 내 브랜딩을 자연스럽게 해줄 것이고 그게 내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는 중요해졌죠. 인생 주기가 뭐 100세다 뭐 어쩌다 이렇게 길어졌기 때문에 직장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룰에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넓게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우려면 내 메시지를 뭘로 가져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휴먼 브랜딩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속성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를 표현하는 메시지 그 한마디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케트인가요? 메시지요? 단어로 키워드로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케치도 그렇고 기록형 인간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런 툴 아니면 에버노트 강의도 하는데요. 그 모든 게 사실은 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라이팅 혹은 기록 뭐 그렇게 한 단어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그 기록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 생산성, 조직의 생산성을 좀 높여갈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님은 이찬현 저자님은 나에게 휴먼 브랜드란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방송 이어갔는데 어떠셨어요? 소감을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긴장되시고 그랬지만 어느 강의보다 초반엔 좀 긴장이 됐었는데 역시 뭐 되게 노련하시고 잘 하셔서 잘 인도를 리딩을 해주셔서 방송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분들도 계실 테고 또 예비 독자분들도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끝나기 아쉬우니까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기록형 인간이라는 책에 어떤 말을 썼냐면 좀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기록하면 기록하는 대로 살게 되지만
기록하지 않으면 타인이 기록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네, 무섭네요. 기록의 어떤 그 강력한 효용을 네.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내 주도적으로 내 목적, 꿈, 비전을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분투해서 살아가면 그렇게 주도적으로 내가 어떤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향 없이 살게 되면 그렇게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의도대로 내가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네. 기록에는 분명하게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네. 돼요. 예를 들면 할 일 관리 영역에 이렇게 써놓은 거는 하게 되어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소실되고 마는 경향이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듯이 기록하면 분명하게 그런 기록을 실행하려는 그런 힘들이 동기부여가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인생이 좀 이렇게 보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기록 열심히 잘 하셔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들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록이 힘이라는 네. 그리고 자기의 주도적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또 정말 중요한 게 기록의 그런 역할이라는 거 잘 알아주시고 네. 앞으로도 스케투 저자님 그리고 앞으로 또 활동하시는 모든 것들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좀 촌스럽지만 휴스토 화이팅! 예. 기록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네네. 스케투 화이팅! 이렇게 한번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사드릴게요. 네. 자, 휴스토 화이팅! 다시 다시 한번 휴스토 화이팅! 스케투 스케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